안녕하세요. 저인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 시절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제부터 할 내용들은 글로써 이미 다수의 포털에 메인 화면으로 지정된 것들이기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시절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하자. 대학 시절에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회사에 취직하면 모든 비용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부모님과 협상하여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던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던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에서도 외국인 대상 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고, 향후 국내 영업부서로 옮긴 후에도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많이 아쉬웠던 부분도 있겠죠. 바로 학교 내 벤처 동아리 등을 통하여 개인 사업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조급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는 우리를 그리 많이 독촉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독촉하시죠. 그리고 벤처에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그와 함께 얻는 경험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향후 취직을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부서장이 알면 공부했던 저 같은 샌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벤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인턴십 등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보다 학교나 회사에서 마련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욱 열려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할 시기에는 많은 기업에서 졸업학기에 취직을 하지 못하면 다음번 학기에는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준들도 없어졌기 때문에 졸업 시기, 나이와 상관없이 대학생이라는 보호막이 있을 때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도 좌나 우나 상관없이 젊은이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다양한 창업 지원책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시도를 안 해보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 또는 학생 시기에 많은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 시기를 오래 지내보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2번,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자. 솔직히 저 자신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그렇게 대학 시절 놀고 먹고 공부만 하다가 어쩌다 보니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다행히도 기업교육이라는 담당 업무가 적성에 너무 잘 맞아서 저의 경우는 어떻게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방향이 잘 설정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하는 것을 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한 발걸음 더 나아가서 잘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클지, 그 갭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더 범위를 줄이자면 자신은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인지 일을 잘하는 스타일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책 한 권 읽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여 이야기하는 공부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또 머리는 좋지 않지만 한자리에 꾸준히 오래 앉아서 연구하며 공부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저의 경우는 일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일들을 꼼꼼히 풀어나가고 제가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회사에 취직한 다음 1, 2년 내에 회사를 그만둔 후에 공부를 하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위에 1번 상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빠르고 느린 것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일 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방향을 미리 설정한다면 시간의 낭비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부서 신입사원이었던 후배를 만나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후배는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을 불러놓고 자신이 일 또는 공부, 어느 것이 맞는 스타일인지, 무엇을 하는 것에 더 희열을 느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해준 이야기에서도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 정말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는 것은 평생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해본 후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2번 사항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공부에 적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의 길을 간다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직장인의 프로근성과 사회 구성원 또는 직장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폭넓은 사고방식,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대인관계 스킬과 태도, 자세, 열정 등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반 토익이나 토플 학원을 다녀보면 제일 뒷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공부하시는 아저씨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질문하여 반드시 알고 넘어가고 누군가가 바로 뒤에서 독촉하듯이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공부에 대한 열정과 마음가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 자체는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을 임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것을 돈 벌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 매우 가슴 아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 또는 크게 일을 경험해보면 얻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프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항상 다다음 단계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번 이야기는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학교 고학년일 때, 취업을 앞두었을 때, 직장인일 때, 다른 직무로의 전배를 가고 싶을 때 등등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많은 이들이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과 공부, 기업과 공무원, NGO 단체 등등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바로 다음 단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막상 그 길을 가서 실망하는 경우 또는 기대와 같아서 그 길로 계속 가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원을 갈 때 과를 선정하거나 취업을 할 회사를 선택할 때나 직무를 선택할 때 등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있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다음 단계 또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거나 그 목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 갈지 방향을 수정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차차선책을 선택하여 나아가지만 막상 그 길로 가서 단기적인 목표를 성취한 이후 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분야로 상당한 진척을 보였을 때 방향을 잃어서 다른 분야로 방향을 수정하는 오류가 생기기 전에 장기적,
단기적 목적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돌아가거나 비껴가는 길 또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저 또한 취업을 준비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쌓는 영어, 컴퓨터 등등의 스펙들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외국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서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토익 시험 점수가 인문계열 내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높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서류 전형 커트라인은 넘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토익으로 승부 봐서는 차별화는커녕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택했습니다. 중국어를 중급 정도 수준으로 익혀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두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비전공자로 중국어를 익혔던 사람은 지금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쩌다 실수로 선택한 것이었지만 그 시기가 잘 맞아서 회사에서도 10분 업무를 활용하여 인정받았던 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직장인, 학생 후배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약 6명 정도가 모인 자리였는데요. 3명은 대학생, 한 친구는 일본에서 일하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국내 은행을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국내에서 은행을 다니던 친구가 그 당시 일본의 노동시장에 공급이 모자라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면서 본인도 곧 공부를 준비해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외로 눈을 돌려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는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문,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위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옆에서 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하루는 자신의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없는지, 비껴가는 길은 없는지, 아니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갔다가 후회하고 돌아왔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생각하기 싫어서 그랬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에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담당할 때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후배와 간단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 친구도 평가를 잘 받아 대리 특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으로 저희를 뽑았다면 저희 둘 다 회사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였죠. 요즘 점점 젊은이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경쟁이 심한 만큼 젊은이들의 실력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사라는 조직이 본인 생각과 달랐는지 금세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어렵게 회사에 들어와서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선택에 앞서 후배들이 자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채용 담당과 저 둘 다 지금은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2단계 더 멀리 바라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